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은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관련된 개념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에도 꼭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관련된 문제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꼭 잘 이해하고 여러 번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부분에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여 우리가 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에 끝이면 안 되고요. 거기서 또 다른 활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활용 먼저 할게요. 최대 공약수의 활용은 언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런데 대부분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자, 문제 유형이요. 똑같이 나누어 주거나 가장 큰, 가장 많은, 자, 가능한 큰 이런 형태이거나 또는 수 나누기 어떤 자연수를 구해야 할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가능한 큰, 가능한 많은 나누어주는 이러한 지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활용할 수 있나요? 자, 구하는 답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답이 문제에서 주어진 수보다 작아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최대 공약수를 활용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친구들 8의 약수를 생각해 볼게요. 8의 약수는 1, 2, 4, 8이 있겠죠. 자, 어떤 수의 약수는 어떻게 되겠니? 8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지. 자, 그래서요,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이 문제에 주어진 수보다 작아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자, 똑같이 나누어주는 문제, 자, 볼게요. 선생님이랑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 2명에서 피자 한 판을 시켰어요. 피자는 총 10조각이에요. 자, 그런데 3명의 친구가 더 놀러 왔어요. 선생님이랑 이 강의를 듣는 친구 2명에서 피자를 먹을 때 10조각이 있을 경우에는 5조각씩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피자를 먹으려 하던 찰나에 친구 3명이 더 놀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5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피자의 조각수는 2조각으로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나누어주는 경우에는 문제에 주어진 수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 아하, 이건 최대 공약수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똑같이 나누어주는 문제예요. 나눌수록 어떻게? 나 혼자 갖는 것보다 나눌수록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필 24자루와 공책 32권을 가능한 한 많은 첫 번째 힌트가 나왔고요.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자, 가능한 많은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힌트가 2개나 있네요. 자, 최대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구하여라. 자, 최대 공약수를 활용해야 하니 24와 32의 최대 공약수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24와 32의 최대 공약수를요, 선생님은 나눗셈 하는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4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8로 떨어지고요. 2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3과 4는 모두 서로소이기 때문에 3과 4는 서로소이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됩니까? 세로에 나열된 숫자 4와 2의 곱인 8이 되겠죠. 자, 최대 학생 수는 몇 명이 되겠어요? 최대 8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 문제에 주어진 숫자는 24와 30이었죠.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답 8. 문제에 주어진 수보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숫자가 더 작을 경우에는 선생님 아까 최대 공약수 활용하라 그랬었지. 자, 그 다음에요. 가장 큰 도형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180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25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남는 부분이 없도록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일 거예요. 자, 여기 보이죠? 요만한 정사각형의 타일을 딱딱딱딱딱딱딱딱 붙일 거예요. 어디다가? 가로는 180, 세로는 250cm인
타일을 붙일 겁니다. 자, 여기다가요, 어떻게 몇 개의 타일을 붙일 수 있는지 구하라는 문제죠. 자, 힌트는 이미 나와 있죠. 가능한 큰. 그럼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면 되겠죠. 180과 251을요, 마찬가지로 나눗셈 하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를 선생님이 미리 구해봤더니 36이에요. 자, 그러면 타일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6c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는 문제예요. 이거와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 넘어갈 거고요. 2-2번은요. 2-1번과 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조금 더 활용이 필요한 문제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그리고 높이가 60, 30, 45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를 남는 부분 없이 잘라서 될 수 있는 한 큰 정육면체의 나무토막으로 나누려고 한다. 자, 그러면 나무토막은 모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아까는 한 변의 길이만 물어봤었죠. 그런데 여기는요,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무토막을 모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 공약수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60과 30과 45의 최대 공약수를 나눗셈 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미리 구해봤더니 얼마? 15. 그렇다면 나무토막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5cm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봤던 건 한 변의 길이, 모서리의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한 모서리의 나무토막은 모두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0cm, 가로 60에 15cm 나무토막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나누어 보고요. 30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나누어 보고요. 45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15로 각각 나누어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모두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4, 그래서 2, 그래서 3, 4와 2와 3을 곱하는 이유는 우리 알고 있죠? 정육면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부피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최소 공배수의 활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 공배수의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유형의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면 되느냐? 자, 가능한 작은 그리고 동시에 출발하는, 자, 아까 최대 공약수에서는 뭐였어? 수 나누기 어떤 자연수였지? 이번에는 어떤 자연수 나누기 수인 경우에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또 가장 작은 동시에 처음으로 다시 가능한 작게. 자,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걸 알고 있어도 너무너무 좋지만요, 문제에서 힌트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요, 문제에 주어진 수보다 커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수를 생각하면 되겠지, 얘들아. 배수는 점점 커지는 숫자니까요. 그치?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마음이 넓은 아이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자, 가장 작은 도형 문제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어떻다? 10cm, 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겹치지 않게요,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얘네를요, 빈틈없이 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얘네보다 더 커져야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의 힌트를 굳이 보지 않아도 아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자, 10과 8의 최소 공배수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2, 5, 10, 2, 4, 8, 5와 4는 서로 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어 떨어뜨릴 수 없으니 2 곱하기 5 곱하기 4, 총 40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10과 8의 최소 공배수는 40,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 40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유형 볼게요. 동시에 출발하는 문제예요. 동시에 출발하는 문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행 버스는요, 15분마다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대전행 버스는 20분마다 출발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되냐면 오전 9시 40분에는 부산버스와 대전버스가 동시에 출발할 건데,
다시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시각이 궁금하대요.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15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선생님이 미리 구해봤더니 60이더라.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시각은 몇 시일까요? 오전 9시 40분에 동시에 출발했으니 60분 후인 오전 10시 40분에 동시에 출발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볼게요. 어떤 자연수 나누기 수다. 자, 어떤 자연수를요, 2, 3, 4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진다. 자, 우리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자연수를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 어떤 자연수 x를 2로 나누어도 떨어지고 3으로 나누어도 떨어지고 4로 나누어도 떨어진대요. 나머지 없이. 그럼 이 x는 곧 무슨 말이겠어, 얘들아? 2, 3, 4보다 크다. 그 말은 2, 3, 4의 뭐라는 소리겠어요? 공배수라는 소리겠지. 자, 보세요. 자연수라고 했었지, 얘들아.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8을요, 2로 나눠도 4로 떨어지지? 자, 8을요, 4로 나누어도 2로 떨어지지? 자, 이 8은 2와 4보다 큰 수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는 2, 3, 4보다 커지는 숫자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모두 다 깔끔하게 지우고요. 자, 2, 3, 4의 최소 공배수를 선생님이 미리 구해봤더니 얼마더라? 10이더라.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12가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요,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여기서 나머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5-2번은요, 우리 아까 풀었던 5-1번과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요. 한번 봅시다. 9, 15, 18 중 어느 수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세 자리의 자연수. 세 자리라는 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9도 9로 나누어도 15로 나누어도 18로 나누어도 무엇을? x를 그래도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 x는 뭐겠니? 9와 15와 18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지. 자, 9와 15와 18의 최소 공배수 각자 구해보세요. 각자 구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90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려고 했어. 그러면 90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리 자연수는 뭐가 될까요? 990이 되는 거겠지. 90의 배수를 머릿속으로 쫙 그려보세요. 자, 그렇게 구하면 되고요. 4-1번과 3-2번, 4-2번과 3-2번 문제 있죠? 이 문제는 선생님이 풀었던 유형과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요, 중요한 걸 하나 더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예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봅시다. 별표 하나 해두는 거 까먹지 말고요. 자,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G. 자, 세로에 있는 게 최대 공약수죠. 최소 공배수가 L. G와 A와 B를 다 곱했을 경우 L, 최소 공배수가 L일 때,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개념 더 알아보기라고 보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24와 어떤 두 자연수, A는 24, 어떤 다른 자연수는 36은 B라고 뒀을 때요. 자, A와 B 24와 36의 최소 공배수와 최소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 공약수는 세로 줄에 나와 있는 10이죠. 최대 공약수는 12. 자,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12와 2와 3의 곱인 72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24, 어떤 자연수 A는 12와 2의 곱이라는 거. 그치? 24는 12와 2의 곱이라는 거. 자, 그리고 36은요. 12와 3의 곱이겠지? 36은 12와 3의 곱.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두 자연수였던 A24와 B인 36을 한번 곱해보고 싶어요. A 곱하기 B 24와 36을 한번 곱해보고 싶어요. 자, 곱했는데요. 는 또 다른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24는 곧 12와 2의 곱이었지? 12 곱하기 2. 자, 그리고 36은요. 12 곱하기 3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작은 수 먼저 쓰도록 할게요. 3 곱하기 12. 24와 36의 곱은 잘 보세요. 색깔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자, 12와 2와 3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무엇이더라? 최소 공배수더라. 12와 2와 3의 곱은 최소 공배수더라. 최소 공배수. 그럼 12는 아하 최대 공약수였지? 아하 여기서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은 뭐와 같다? 최대 공약수와 곱하기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요 직접 한번 손으로 풀어보는 게 좋은데요. 우리 옆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자연수 A와 30, A와 30, 두 자연수 A와 30 그림을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와 30의 최대 공약수가 6이야. 최대 공약수는 항상 세로줄에 있는 거니까 세로에 적어주면 좋겠죠? 최소 공배수는 120일 때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자연수 A를 구하여라. 자, 어떤 두 자연수 A와 30 최대 공약수는 6이고요. 여기 네모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었지 얘들아.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다 곱하면 되겠지? 6 곱하기 네모 곱하기 5 했더니 최소 공배수 얼마? 120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모는 4가 되겠지. 네모는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다른 거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7-1번 두 자연수의 곱이 540이에요. 두 자연수의 곱 A 곱하기 B라고 할게요. 두 자연수의 곱이 540이에요. 그런데 최대 공약수는 6이라 그랬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자, 얘들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선생님이 세로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두 자연수 A, B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는 6이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모르니까 소문자 A, B로 다시 볼게요. A, B는 서로 소유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A 곱하기 B는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6과 최소 공배수 A 곱하기 B 곱하기 6과 똑같았지? 이게 뭐와 같다? 540이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A 곱하기 B는 뭐가 되겠어요? 15가 되겠죠. 15.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540 나누기 15 하면 되겠지? 6 곱하기 15 해서 92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도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생님 풀어보도록 할게요.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두 자연수 A와 21이래요. 두 자연수 A와 21을 그리고요. 최대 공약수는 7이래요. 최소 공배수는 몰라요. 자, 그럴 때 최소 공배수가 84일 때 자연수 A를 구하여라. 자, 자연수 A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최소 공배수가 84일 때 7 곱하기 3 곱하기 A는 8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A는 4가 되겠지? A가 4다. A가 4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A는 4라는 건 대문자 A는 얼마라는 거야? 7, 4, 28이 되겠지.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야 해요. 7-2번도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께 확인을 받도록 할게요.